빵, 케이크, 쿠키의 짝꿍, 시리얼의 친구이며 간식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 음식에도 재료로 들어가는 우유는 식품계의 감초 같은 존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시원한 우유는 우리에게 청량감과 개운함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따뜻한 우유는 추운 날 우리 몸에 온기를 채워주기에도 충분하죠. 아무래도 우리 인간은 아주 어릴 때부터 생겨난 우유의 이 연결고리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형태는 달라지고 다양해졌지만 꾸준히 지속되는 것은 분명하다 여겨집니다. 13번째 이야기가 될 오늘은 우유에 대하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에 대한 간단한 배경 지식, 우유에서 파생된 유제품, 학교 생활의 일부분이었던 우유급식, 군대 훈련소에서 접했던 우유를 순서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유는 한자의 뜻 그대로 소의 젖입니다. 동물의 젖이라는 뜻을 가진 타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원래 우유는 깨끗한 물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물을 대신할 것을 탐색하다 찾아낸 결과물이었는데요. 지금에 이르러서는 우유는 그대로 마시기도 하지만 서론에서 언급했듯 여러 식품의 훌륭한 파트너가 되기도 하고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낙농업이 발달한 네덜란드, 벨기에 등의 서부 유럽이나 호주, 뉴질랜드 지역에서는 식생활에서 우유가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많은 요리에 우유가 들어가죠. 우유는 여러가지 유제품으로 가공된 후 소비되는데요. 우유가 근본이 되는 대표적인 유제품 몇 개를 언급해보자면 버터, 치즈, 요구르트, 크림 등이 있습니다. 이 유제품들의 몇몇은 그대로 섭취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다른 음식의 재료가 됩니다. 지방이 풍부한 버터는 음식의 풍미를 더하여 주고 맛을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버터는 음식에 너무 많이 들어간다면 음식의 맛이 상당히 느끼해질 수도 있고 지방이 성분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음식의 맛만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무게를 끌어올리기에도 충분하죠. 그만큼 열량, 즉 칼로리가 엄청난데 높은 칼로리 수치가 문제라면 문제가 되지만 높은 칼로리만큼 그 음식이 맛있다는 것은 반박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치즈도 유제품의 대표 주자 중 하나이죠. 치즈는 하나의 영상을 편성해야 할 만큼 이야기거리가 많습니다. 널리 알려진 치즈의 종류만 나열해보아도 꽤나 많은데요. 첫 번째는 끊임없이 쭉 늘어나며 쫄깃한 식감을 갖고 있는 모차렐라 치즈입니다. 치자피즈로도 알려질 만큼 피자에 올라가는 치즈로서 우리에게는 아주 친숙한 치즈이죠. 이 치즈를 사용한 제품들의 광고를 보면 길게 늘어나는 치즈를 광고하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북유럽권에서는 모차렐라 치즈를 무민고기로 만든다는 농담이 있기도 합니다. 새하얗고 동그란 게 정말 그럴듯하게 보이네요. 모차렐라 치즈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치즈는 체다 치즈이죠. 얇은 사각형의 모양과 노란 빛깔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 치즈는 치즈만 단독으로 먹기보다는 음식 안에 넣거나 위에 얹어서 많이 먹곤 합니다. 라면 위에 얹어서 먹는다거나 떡볶이 위에 얹어서 치즈 떡볶이를 해먹기도 하고 김밥에 넣어 치즈 김밥을 만들어 먹기도 하죠. 치즈버거의 고기 패티 위에 살포시 얹혀있는 이 치즈도 체다 치즈가 되겠네요. 사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이 네모난 치즈는 체다를 주 원료로 한 가공 치즈인 아메리칸 치즈인 게 대부분이지만 체다라는 이름을 가진 치즈를 우리에게 알리는 데 분명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This is Ken Carpenter welcoming you to Philco Radio Time. 이야기하고 싶은 유제품은 잔뜩 있지만 슬슬 다시 우유 이야기로 돌아옵시다. 제 기억 속에서의 우유는 초등학교 때를 떠오르게 하네요.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초록색 플라스틱 우유 박스에 20개 정도 우유가 들어있는 것을 우유 당번이 가져오면 그 우유를 마셨었죠. 우유팩의 바닥 쪽에는 숫자가 적혀 있었는데 그것으로 친구들과 높은 숫자가 나오면 이기는 게임을 했던 것도 기억이 나네요. 꼭 학교 앞 문구점에서 제트를 사와서 타먹는 친구도 있었죠. 가루를 조금만 남겨달라는 애들도 있었고요. 당연히 한 입만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당시에 여러 재밌는 상황들이 떠오르네요. 사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흰 우유를 그렇게는 선호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학교 시간이 되었는데도 우유가 꽤나 많이 남아있던 것을 기억하거든요. 하지만 딸기우유나 초코우유가 나오는 날에는 절대로 우유가 남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우유가 부족하기도 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죠. 제가 초등학생일 때는 교실 난방을 위한 석유 난로가 있었는데요.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우유를 마시고 싶어서 우유 몇 개를 꺼내 난로 위에 일정 시간 올려두었다가 우유가 미지근해지거나 따뜻해지면 그제서야 우유를 마셨던 기억이 있네요. 이 우유급식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서도 계속되었는데요. 상대적으로 적었던 흰 우유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생기는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체육시간이 끝난 이후였죠. 특히 날씨가 무더운 여름, 야외 운동장에서 여러 종목으로 이루어진 체력 측정을 하는 날이거나 수업시간 내내 몸싸움, 달리기를 해야 하는 축구나 농구 또는 다른 구기 종목을 한다거나 줄넘기처럼 제자리에서 계속 뛰어야 하는 일정한 동작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가질 때에는 수업이 끝나고 주르륵 쏟아진 땀에 절여지고
두고 정말 갈증이 나는 상황에서 교실에는 시원한 우유가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때 마시는 우유는 그게 초코우유든 딸기우유든 흰우유든 최고의 우유였습니다. 그때만큼은 차가운 우유를 벌컥벌컥 마신 후에 찾아올 복통이든 뭐든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네, 저는 우유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시리얼을 우유에 말아먹고 등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아침에 우유를 마신다는 것은 그날 하루 종일 화장실과 친구를 맺겠다는 뜻이었죠. 한번 화장실에 갔다 온다고 해도 복통이 끝나지는 않았으니까요. 정말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찬 우유를 마시면 그랬었죠. 그래서 초중고 내내 아침에 교실로 우유 박스가 배달되어도 점심시간이 지나고 우유가 미지근해질 때쯤에 항상 우유를 마셨습니다. 물론 100%의 확률로 안전한 것은 아니었는데 생각해보면 95% 정도 안전한 방법이었던 것 같네요. 가끔 그래도 배가 아팠기 때문이죠. 하지만 초코우유를 한번 도둑 맞은 이후로 즉시 마시지는 않아도 흰 우유가 아닌 우유가 나오면 즉시 챙겨서 사물함에 보관하는 게 습관이 되었었죠. 어쨌든 초중고 내내 우유는 항상 밀접한 곳에 위치해 있어서 우유 관련 에피소드들이 꽤나 많습니다. 우유 당번이 우유를 가져왔을 때 던져달라고 해놓고 못 받아서 얼굴에 맞거나 던진 우유가 바닥에 떨어져서 바닥이 초토화가 되기도 했으며 몇 주 동안 어딘가에 우유가 방치되어 있어서 우유가 상해 악마가 된다거나 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남고에서는 다 먹은 우유를 절대 그냥 우유 박스에 되돌려 놓지 않는데요. 무조건 던지거나 발로 차서 넣어야 하는 암묵적인 룰이 있었습니다. 한 방에 성공을 못 시켰다면 박스 옆에 떨어진 우유를 주워서 넣으면 그만이지만 굳이 주워서 다시 슛을 시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슛돌이들 때문에 주변에 우유가 엄청나게 튀는 불상사는 매일 있는 일이었죠. 그럼 슛을 안 하면 되지 않느냐고요? 아니요. 한 방에 넣으면 우유가 튈 일도 없고 우유 박스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걸요. 유독 훈련소에서 우유를 몇 끼마다 지급했었습니다. 아무래도 하루아침에 완전히 이세계 같은 곳에 떨어졌기 때문에 몸이 외적으로 내적으로 아주 불편해져서 화장실을 못 가는 상황을 많이들 겪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당시 동기들과 같이 추측했었죠. 훈련소를 수료하고 자대에 배치받고 난 후에는 매 주말마다 우유를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주말이 아니어도 우유가 나오기는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주말에 나오는 우유가 특별한 이유는 우유 때문이 아니라 군대리아가 나오기 때문이었죠. 이병 때나 일병 초기에는 주어진 재료들로 햄버거를 만들어 먹었지만 좀 시간이 지난 후에는 딸기잼을 푼 우유에 빵을 쪼개서 적셔 먹었고 이 모든 것이 질릴 때쯤에는 대충 먹고 더 맛있는 냉동식품을 먹으러 갔었습니다. 소시지빵이 나오기도 했었죠. 아무튼 우유가 있었던 군대 식단에 대해서는 이 정도가 떠오르네요. 아마도 다른 기억들은 지워진 것 같습니다. His orchestra, the Rhythmaires, and Bing's guest, Dick Powell. 언급해드린 초코우유나 딸기우유 외에도 메이저급인 우유는 바나나 우유가 있죠. 바나나 우유 하면 또 떠오르는 것은 목욕탕인데요. 목욕이 끝나고 개운한 기분으로 바나나 우유를 하나 사서 빨대를 꽂고 마셔줘야 진정한 목욕의 완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커피 우유, 검은콩 우유 등 다양한 우유를 맛볼 수 있는 지금이고 우유는 여러가지 음료의 재료로 들어가는 것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카페에만 가도 카페라떼, 카푸치노, 카페모카 등 우유가 들어가는 메뉴가 있죠. 우유는 하얀 도화지와 같기 때문에 많은 재료로 맛있는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심지어 그림을 그리는 것 외에도 다른 유제품으로 만드는 만들기를 할 수도 있죠. 우유는 접하기가 정말 쉬운 재료이자 음료이기 때문에 저처럼 여러분도 우유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맛의 우유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오늘의 채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